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구도가 이번 주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 재건 방안, 인적 쇄신, 보수 통합 등 차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질 과제와 질문이 많습니다. 어제는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김학용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과 현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이 원내대표 도전이 몇 번째신가요? 네, 삼수생입니다. 아, 세 번째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서 두 번이나 떨어지셨는데 다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 우리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이 헌정질서 파괴라든지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훼손 등으로 인해서 예. 굉장히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또 예.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우리 당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모두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예. 중도층의 마음을 충분히 얻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당이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네. 이 대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예. 실력 있고 신뢰받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당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변화의 전 핵심은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통합과 변화를 좀 보여주려면 제가 그런 부분의 적임자 아닌가 해서 이번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파로 보면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개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글쎄요. 제가 범친박계의 지지도 받는데요. 저희 네. 당에 사실은 저는 이제 친박 비박은 금기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금기어다. 했는데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복당파 의원님들이 계시고 예. 또 좀 강한 친박 의원님들 또 범친박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사실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초재선 중도 성향의 의원님들이셨습니다. 네. 저한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범친박계의 지지도 받고 또 예. 중도 성향의 지지도 받고 또 일부 또 복당파 의원님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는 저는 친박 비박이란 용어도 복당파냐 잔류파냐 이런 용어도 모두 정말 금기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늘 분류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예, 관련해서 어제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새가 유리한 쪽으로 붙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나경원 의원님만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에서는 나경원 의원님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 어느 쪽의 개파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정치 시작한 다음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늘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그만 싸워라 하는데 네. 사실은 일부는 좀 그런 싸움에 언론이 부추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부추겼다. 네. 예. 일부는 또 그 안에 생각이 좀 차이가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합해내기 위해서는 네. 저는 원래 예전에는 비박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은 또 범친박에 또 지지를 받냐 이렇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 좀 중립에 있는 사람이 양쪽의 모든 그런 차이를 간극을 줄이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김학용 의원이 저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정치를 해왔고 본인은 조연의 역할을 해왔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나경원 의원 선거를 본인이 죽기 살기로 도왔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나설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는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아, 저는 예. 뭐 제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좀 당의 미래,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네. 그런 얘기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네. 사실 통합과 변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계파를 통합하고 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고 시스템 정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대안 정당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매우 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야당 하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와 함께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 네. 대안이 그래 역시 실력이 있어 이런 걸 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예. 정권의 여러 가지 헌정질서 파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과연 자유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시장 경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보수 통합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한국당에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는 예예. 말씀은 연대 또는 통합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죠. 연대 예.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대 또는 통합. 예, 예. 예. 반문 그 연대나 보수 예. 예, 당의 통합. 예. 그런데 연대와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예.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아우르는 어떤 공통의 가치와 기준 이게 이제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부분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 연대라는 표현을 썼죠. 네.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나 네. 문재인 정권의 이 크게 위반하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 예.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제가 그렇게 정말 소위 반문 연대를 크게 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 연대까지만 말씀하신 거고 통합은 이제 말씀을 취소하신 연대 걸로?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 또는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예.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뜻을 같이 하신다면 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언급에 대해서 이 김철근 전 대변인 이분이 이제 안 전 대표의 이름을 활용한 정치 장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한마디로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거기에 반박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연대 또는 통합에 우리가 폭넓은 범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왼쪽으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2년 전에는 탄핵에 또 적극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연대와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겠죠. 지금 네. 사실은 저희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결국 우리 우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 취지군요. 네, 예. 문재인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네, 네. 앞에서 언급하실 때 헌정 질서 파괴, 시장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훼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 정도 수사를 사용하실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 문제만 해도 네. 저희가 지나치게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 자유 질서에 반한 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국가 하거든요. 개입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겠죠. 예. 뭐 아시다시피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근로시간도 급격하고 경직적으로 단축함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 저희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예. 이번엔 또 뭐 그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하나 최근에 뭐 언론에 보면 카드 수수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또 카드 노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예. 인해서 곳곳에 부작용이 나오고 네. 그것이 결국은 경제에 여러 가지 예. 지나친 어려운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에 부작용이 여러 상황이 가지 발생하고 있다.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런 것뿐만 네. 아니라 이제 헌정질서 부분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민노총이 네. 등이 아주 뭐 민노총의 그런 어떤 폭력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사실상 뭐 관용적으로 뭐 네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또 김정 환영식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어, 뭐 사실상 어떠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질서가 이제 곳곳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 경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야당에서는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적인 행위다. 또 조국 수석을 경질할 경우에 사법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실질적으로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네. 이번 사안 한 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정말 인사 검증 실패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7명이고요. 네. 헌법재판관 2명, KBS 사장까지 합치면 10명에 달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공직자가 9명밖에 안 됩니다. 9명이 예. 되는데 그게 출범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10명에 달하기 예. 때문에 그 경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실질적으로 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그동안의 인사검증의 실패까지도 보면 네. 도저히 조수석한테는 우리가 합격점을 주기 어렵지 않느냐 네네. 그런 점에서 네.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질 말고도 뭐 대통령의 직접 사과라든가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경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네. 청와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터졌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음주 폭행, 음주 운전 네. 이런 뭐 이제 이 주중 골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청와대 정부라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청와대가 너무 지나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런 기강회의로 이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의원님께서는 이번 주에 경선 준비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뭐 삼선 의원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네.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뭐 상당 부분 이제 뭐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제가 삼선 정책위 의장을 말씀드린 것은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책위가 시스템화하는데 역시 또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예.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위 의장, 부의장 체제를 좀 복원하는 그런 네.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